4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명품 병행 수입 바잉 전략을 짜는지 그 기준을 세우고 전략에 따른 각각의 소싱 루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명품 병행 수입 전에 여러분께서는 바잉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해요. 여러분이 바잉을 위해서 현장에 딱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셨는데 생각보다 멘붕 올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예쁜 제품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판매해야지 라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깡그리 없어지고 정말 내 눈에 예쁜 애들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들은요 결국 내 눈에만 예뻐요. 악성 재고로 남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명품 자체가 객단가가 되게 높은 아이템이잖아요. 제품 몇 가지만 안 나가고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 자금 회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바잉 전략을 세워서 나가셔야 해요. 그래야 알차게 구성해 오실 수 있고요. 실수, 실패 모두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잉 전략에 따라서 만약에 현지의 물건이 적으면 이번 시즌에는 좀 적게 바잉하고 다음 출장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후에 더 많이 바잉해 오든지. 그래서 저는 꼭 바잉 전략을 세우시기를 여러분께 추천드릴게요. 명품 병행 수입 바잉 전략 세우기 첫 번째 바잉 전략은요. 프리미엄 바잉이죠. 하이엔드 제품들. 보통 이 하이엔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희소성이 최대 가치예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구하고 싶지만 한국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 구하고 싶지만 제품 자체의 공급이 적어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바잉해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루샤, 뭘까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제품들은요 사실 가격 메리트 없습니다. 단지 구할 수 없는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 제품들을 소싱해 오는 거고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샤넬 매장이나 루이비통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바잉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프랑스를 끼워서 갑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 바잉할 수 있는 기회들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꼭 끼워서 가고요. 프랑스 외에 한두 개국 정도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외에 다른 국가들을 한 곳씩 더 가고 있는데요. 이는 이동거리나 제품량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데요. 일단 지금 에루샤 이런 제품들 명품 매장 여러분 한국은 어디 있죠? 시내에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 그 매장들이 시내에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바잉해 와야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도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또 다른 거는 이 제품들을 다 바잉해 오려면 사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바잉해 올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프리미엄 바잉을 할 때는요. 저희가 차 렌트 안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도 시내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 렌트한 거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다 보면 그거 자체가 되게 에너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품을 바잉하고 돌아오실 때요. 조금 이동 경비 아끼겠다고 이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버나 택시 타고 귀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울렛 바잉입니다. 아울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구찌, 프라다, 버버리, 페라가모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아울렛 바잉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찾는 거, 알려진 거 이런 브랜드들 위주로 바잉을 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 정말 잘 판매되는 제품은 아울렛에 동시다발적으로 풀려요. 어느 한 나라의 아울렛에만 풀리는 게 아니고 6개국을 돈다 하면 6개국 전체에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곳을 돌면서 인기 있는 제품을 확보하시는 것이 아울렛 바잉의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 바잉을 할 때는요. 프리미엄 바잉과 다르게 차 렌트를 꼭 하셔야 돼요. 아울렛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혹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요. 매장 오픈 시간에 도착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품 문 열자마자 바잉한다 불가능하실 수 있어요. 숙소는요. 아울렛 어디 있어요? 시내 없죠? 외곽에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숙소 역시 외곽에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동 거리를 줄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숙소 잡으실 때요, 꼭 주차장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유럽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차를 잠깐 주차해 놨는데 그 창문을 깨고 내비게이션을 떼갔더라고요. 이런 이슈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량과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 꼭 주차장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프리미엄 바잉, 아울렛 바잉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 갖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분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미엄 바잉과 아울렛 바잉을 병행하실 수 있어요. 병행하셔야 하고요. 병행하셔야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다만 프리미엄 바잉, 아울렛 바잉을 몇 대 몇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해 놓으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지금 이 차이점을 말씀드렸듯이 현지 바잉을 위한 이동 경로나 숙소 위치, 차량 렌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명품 병행 수입 구매 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관광객들 발길 안 닿는 이렇게 후미진 지역 이런 데 제품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어떤 특정한 제품 한두 가지만 만약에 사야 한다면, 바잉해야 한다면 관광객 발길이 안 닿는 지역에 그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바잉해 와야 하기 때문에 밀집해 있는 지역, 만약에 A라는 매장에 갔는데 A는 없어. 그러면 B 매장으로 옮겨갔을 때 B 매장에 또 제품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매장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가고요. 그러면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가요? 이탈리아에 루이비통 매장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사실 저도 찾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낯선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한테는 도구가 있거든요. 구글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리에 가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파리에 가셔서요. 구글맵 열고 샤넬, 한글로 치셔도 돼요. 샤넬이라고 치면 그 근처에 있는 전 샤넬 매장이 다 뜹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동 방법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시지 말고 가셔서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명품 병행 수입 나만의 기준 세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병행 수입하실 때요, 이 아이템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이템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실수 하신다고요? 내 눈에 예쁜 제품 가져와서요, 악성 재고 만들게 되실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아닐걸요? 직접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일단 어떤 아이템을 소싱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 온라인 상점에서 내 제품을 구매하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고객이 찾는 제품이어야 되겠죠. 여기에 추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가? 저는 이걸 항상 고려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기준을 세워두시고 아이템을 찾아가시다 보면 좀 길이 보이실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프라다, 구찌, 셀린느, 페라가모. 자, 이런 제품들은 현지 아울렛에서도 바잉이 가능하고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의 어떤 매장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바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티크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현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로 들여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현지 매장이 저렴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몽클레어, 막스마라, 그리고 에르메스는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바잉하시면 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현지 매장이 저렴한 거에 잠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명품 병행 수입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내지는 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하는 제품 다 구해줄게. 공급가 좋게 줄게. 할인해서 줄게. 속지 마세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어떤 할인 루트도 없습니다. 부티크 할인 루트 없습니다. 매장 자체 할인 루트 없어요. 아울렛에도 없어요. 아울렛 자체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더더욱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고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잉에 오셔서 일정의 마진을 붙여서 올려놓으시면 절대 재고 남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샤넬의 코코 핸들,
샤넬 클래식 제품, 루이비통의 멀티포셰트, 에르메스 버킨백, 캘리백, 볼리드백 이 정도. 더 궁금하시죠? 구체적인 꿀팁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강의 마지막인데요. 명품 병행 수입 시즌 아이템을 발굴하는 법입니다. 사실 명품 병행 수입은 아이템 소싱 잘하시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 정도로 정말 아이템이 핵심이에요. 일단 저는 시즌 카테고리, 이것도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품 소싱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12월, 사실 11월부터 1월까지가 이 명품 병행 수입의 성수기입니다. 12월 같은 경우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말, 1월 새해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요. 비싼 가방, 비싼 지갑, 아우터, 머플러 두루두루 잘 나갑니다. 선물하는 시즌이잖아요. 이 시즌이 지나고 나면요, 2월이 돼요. 2월, 3월에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졸업, 입학,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시즌에 조카 선물, 친구 선물, 오빠 선물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시즌의 강세 카테고리가 될 거예요. 4월부터 5월 넘어가 볼게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연인에게 주는 선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이 나가요. 넥타이, 스카프, 벨트, 뿌띠 스카프, 손수건. 사실 명품이 남자들 제품보다는 여성들 제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즌에는 남성을 타깃으로 한 명품 제품들도 많이 움직입니다. 자, 6월이에요. 여러분, 6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더워지기 시작하죠. 더워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여러분 옷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팔 티셔츠, 슬리퍼, 샌들 이런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시즌에 맞춰서 또 제품을 준비하시면 또 매출이 늘어나겠죠. 비수기 없냐고요? 사실 명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상대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7월, 8월 비수기입니다. 여러분 휴가 가시잖아요. 휴가에서 쓰기 위해서 다른 명품 제품들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비를 덜 하세요. 저희도 7월, 8월만을 위한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요.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시즌 9월, 10월이죠. 가을로 바뀌면 바람 불고 슬슬 쌀쌀해지죠. 맨투맨, 후드티, 실크 스카프, 머플러, 그리고 기존에 슬리퍼나 샌들을 신었다면 이때부터는 플랫슈즈, 부츠, 스니커즈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을 준비해놔요. 그런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초보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1월, 1월에 판매되는 제품 언제 소싱해야 될까요? 11월을 겨냥하고 계시다면 11월에 앞선 한두 달 전에는 제품이 이미 소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품을 소싱해서 내 제품에 올리고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누려서 실제로 판매되기 시작하는 이 기간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 기간을 놓치면 제품을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시즌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4강을 마치신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명품 병행 수입을 위한 나만의 소싱 기준을 세워보세요. 앞으로 명품 병행 수입을 해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거예요.